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교육,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죠.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구원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네,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97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이제 제일 많이 한 일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일을 했고, 자산운용사, 펀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최근 한 20년 가까이는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업력하시면 거의 1세대 금융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고, 네네. 지금도 이제 투자 교육, 노후 설계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20년쯤 전에 네.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펀드 운용사의 CEO 대표를 했는데, 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산운용업, 그러니까 펀드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은 네. 운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가지고 그냥 막 사타 파르다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네. 그런 투자 교육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네. 그 미래에셋 그룹에서 이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네. 그러면 하자고 그래가지고 미래에셋에서 9년 동안 일을 했고, 네.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네. 저한테 그 노후 설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문가라는 거는 네. 자기가 많이 알아서만이 아니고 네. 남들이 저에게 물어보면은 네.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되는 길은 네. 남들이 나한테 질문하도록 하는 거구나. 예, 그런 걸 그때 깨닫게 됐는데, 네. 그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네. 65세가 돼가지고 민방에서 이제 제가 독립을 해가지고 네. 바로 이 사무소요, 1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네. 한 1년 반쯤 하고 있으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네. 그냥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한번 했다냐. 그래서 제가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연금 포럼 대표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네. 지금 많은 활동하시면서 이런 네. 사회공헌 조직 내 안에서 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노후 설계나 네.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는데, 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네. 50부터는 네.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책을 네.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책을 출간한 것도 이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일환인데요. 네.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전망 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왜 오릅니까? 대답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거는 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짜증을 냅니다. 그럼 원칙 그런 얘기 말고 오를지 떨어질지 뭐 사야 될지 그런 얘기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원칙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모든 전문 용어는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한 분이면 다 알아듣게 하자. 그리고 예화나 사례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네. 그 교회의 목사님들은 5,000년 전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지금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예화나 사례 이런 걸 잘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성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그 예화나 사례 이런 거를 많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많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미리 약속으로 가서 그분들이 꼼짝없이 제 얘기를 듣도록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그렇네요, 그래야 되겠군요, 이런 표정들이에요. 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네.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 강의를 했더니 네.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그 공단 측에다가 네. 약간의 의견이랄까 항의 비슷하게 이런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셨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네.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네.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은요, 네. 늦어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네.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직하기 10년, 20년 전부터 네.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책은 한 권을 딱 쓰면 읽게 되잖아요. 네. 그 방법으로 책을 쓰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서 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네. 뭐 제목은 좀 그럴듯한데 뭐 하여튼 좀 부끄럽지만은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게 진짜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강연을 직접 보는 게 가장 네. 좋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 시간이나 제약적인 조건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 네. 사실 이런 거의 50년 경력의 노하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책에 집필돼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아이고. 책으로 찾아보는 것도 매우 값진 아이고, 지식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무슨 피하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대표님 저는 강연을 많이 봤는데 강연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 예. 저출산, 저성장, 예.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예. 네, 이렇게 강조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네.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제가 금년에 우리 나이로 75세인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저 먼저 떠나고 네. 혼자 남아서 10몇 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 제 아내가 나중에 혼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애들하고 살기는 요즘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보니까 네. 노인분들의 네. 이 개호 대란이라고 그러는데 네.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병, 돌봄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선은 불편한 분들을 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요원이 부족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하지 않고 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지금 간병 요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그 간병 요원이 부족해가지고 네. 60, 70, 80대 분들이 그 간병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네. 이게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는 분이요. 네. 연구 조사한 걸 보니까 네. 지금 1980년생의 경우에 네. 1980년생의 경우에 네. 지금 막 50된 분이죠. 네. 그분들 중에 남자는 20.2%, 네. 여자는 21.9%가 네. 100살까지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노후 준비를 할 때 네. 20% 생존 확률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이거 참 뭐 보통 그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별하고 그다음에 이혼하고 네. 그다음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네. 그냥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뭔가 자료를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 혼자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나이가 들어서 사별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아예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네. 안 한 채로 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별의 경우를 보면은 네. 2018년에요. 네.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분들 중에 네.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네. 약 3만 명 정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네.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보통 남편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그렇네. 예. 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이혼이에요. 예, 돌아온 싱글. 네.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요. 네. 1970년대만 해도 네.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2019년에는요. 네. 11만 8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아예 결혼 안 하고 네. 이제 나이 들어가는 분 있잖아요. 네. 50세까지 결혼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네. 생애비혼 또는 평생비혼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평생비혼율이요. 우리나라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5년마다 발표하는데 2015년에는요. 네.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거든요. 네. 이제 금년 가을쯤 되면 작년 통계가 발표될 거예요. 네. 아마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싱글의 시대가 예. 점점 보편화되고 혼자 네. 사는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요. 네. 이게 조금 다른 문제지만 1인 가구 있잖아요. 네. 전체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명에 네. 이 가구 수가 2,100만 가구거든요. 2,100만 가구 중에서 네.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네. 독거노인 1인 가구 네. 합쳐서 32%인데 네. 우리도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요,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네. 전국 평균 57%, 와. 수도 스톡홀름은 네. 60%를 훨씬 넘는데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네. 우리보다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세계에서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데도 네. 행복할까? 네. 뭐냐면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또 혼자 살더라도 네. 지역사회, 네.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네. 외롭지 않게 네.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네.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아.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첫째가 뭐냐면 네. 연금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연금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냐면 네. 노후 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 아니고 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네.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에요. 아. 우리는 이게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네. 젊은 시절부터 연금을 일찍 빨리빨리 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연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면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들도 네. 이렇게 뭐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중대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 질병 보험 하나를 60 이전에 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개 직장인들은 회사 사람들로만 놀잖아요. 네. 근데 퇴직하고 나면 그 지역사회 네. 또는 취미가 같은 사람, 네. 이렇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네.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 그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네.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걱정이 뭐라고 그랬죠? 저 먼저 가고 10년 넘게 혼자 살아야 되는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가족의 해체,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네.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일본에서는요, 네. 3대가 네. 할아버지, 네. 아들, 손자가 네. 한 건물 안에 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네. 개축을 하면 네. 세제 혜택을 준대요. 오. 그리고 네. 나이 든 분이 네.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네. 젊은 사람들하고 그룹 리빙, 그다음에 공유 경제, 네. 뭐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기 혼자 사는 노후 준비로. 네. 아무래도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런 생각들도 변화하는 만큼 그 네. 시대에 좀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100세 시절을 기준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대략 한 3, 40년 정도 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은퇴 후 이제 예. 남은 시간에 예. 좀 여유로운 시간으로 12만 시간을 네.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선 저는 은퇴라는 말을 가장 안 쓰기 때문에 네네. 퇴직 후라고 말씀을 드리면 12만 시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네.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네.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네.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네. 51.6세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명태가 있는 건지 55세, 네. 중소기업은 51세, 네. 그리고 대기업은 49세래요. 그러면요, 네. 평균 퇴직 연령 51.6세를 반올림해 가지고 네.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네. 그러면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네. 왜 제가 하필 83세까지라고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냐면 네.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네. 52세에서 83세까지 몇 년이냐? 31년이죠. 네. 그럼 이 31년이면 네. 어느 정도 길인가? 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뭐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네.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네.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아요. 아, 실제로요. 네.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 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거기 갔다 온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네.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네.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네.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임 갔다 딸내집 갔다 그냥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네.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아, 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네. 곱하기 31년. 네.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네. 1년 동안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네. 1967시간이에요. 그러면 1967시간인데 네. 124,465시간을 네. 1967시간으로 나누면 네. 약 63년이 돼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네.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네. 현역 시절에 네.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네. 이 선진국에서는 그 노후에 대비하는 대책이 첫째, 퇴직을 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네.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약 60 내지 70%의 분들이 대부분이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네.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모자라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네.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네. 평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래요. 그거 뭐냐?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가지고 평균 돼서 그런 거예요. 아, 지방에 가면 차라리 네. 오히려 서울보다는 빚을 빼고 나면 네. 지방이 날 거예요, 차라리. 근데 여기에 네. 부채 차입금, 네. 가계 부채가 네. 평균 9,900만 원. 그 빼면요, 네. 4억 1,100만 원이 네. 자기 자본 순자산이에요. 네. 언뜻 생각하면요, 네. 50대 후반에 네. 재산이 네.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네.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네. 이게 3억 5,700만 원. 이 전국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빼면 얼마 남아요? 5,400만 원. 그러면 네. 살고 있는 집 말고 5,400만 원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5,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400만 원 가지고 네.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어라. 요즘 동학 개미 난리잖아요. 뭐 네. 투자한다고. 네. 그럼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네.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 친구가요. 네.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아요. 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네. 우리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네.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네.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재작년에요 KBS에서 텔레비에서 네. 일본의 집값 하락 사례를 취재하러 간다고 네. 제 친구 그 집을 소개해 달래요. 소개해 줬거든요. 네. 그 취재단에 가가지고 그 근방을 다 찍고 네. 가서 그 집 들어가서 찍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의 가격이 얼마인가 네. 복덕방에 가서 네. 그와 비슷한 집의 가격표를 봤더니 매물 정보를 봤더니 네.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우리 돈으로.
오, 그러니까 팔아봤자 네.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요. 그렇네요. 집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네.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네. 그 집은 괜찮을까? 저는 일본 사례를 보면요. 네.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네. 모아놓은 금융자산도 없지. 네. 그 집 팔아 살려고 우리 집도 지금 20년, 30년 후에 금년에 팔으면 모르지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연금이잖아요. 네. 아까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렇게 보장받은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 아, 밖에 없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는데요.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네. 이 나이 들어서 65세 돼가지고 받는 노령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 이 국민연금 받는 분이 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요. 네. 54% 절반밖에 안 돼요. 월 월 수령액이 얼마냐면 네. 60만 원 미만이 78%.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래요. 그러니까 네. 연금도 국민연금도 네. 없어요. 네. 그럼 퇴직연금? 네. 제가 작년에 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 255조 원인가? 네. 그거를 가입자 수로 똑같이 나눠봤더니요. 네. 약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 통째로 받아봤자 네.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개인연금인데 네. 개인연금은 일부 분들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네. 없어요. 생활비 모자라요. 네. 그럼 어떻게 굶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문이나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요 신문 기자 만날 때마다 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그냥 폭동 터지고 초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해요. 부동산 기획 사기, 네.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법 없죠. 네. 오직하면요. 네. 외국의 언론인 신문기자가 네.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네. 4년을 근무하고 가면서요. 네. 저거 가까이 지냈거든요. 네. 저보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 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근데 실제로요. 네. 일본 가도 미국 가도 네. 열심히 살았는데 네.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네. 거기도 많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네. 체면 불구하고 네.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네.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일을 찾지요. 근데 지금 내가 많은 분들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네. 아이씨 짜증내잖아요. 저 지금 뭐 현재 일하고 있다고 폼 잡는 거야? 저는 그때 참 괴로워요. 근데 생활비가 진짜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실제로요. 네.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인데 네. 1975년입니다. 네. 그때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요.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대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6%예요. 그러니까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저도 이제 우리 나이 75세까지 살아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데 네.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네.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네. 예, 자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네. 젊은 분들이 가능하면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해주셨으면 네.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